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입니다. 네, 오디오 클립 있는 거 아시죠? 네, 제가 자주는 못 올리고요. 예, 고민 사연 남겨주신 거 음성 파일로 녹음해가지고 오디오 클립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들어주고 계세요. 놀러 오세요. 네. 저 요새 강원국의 글쓰기라는 책을 봅니다. 강원국이라는 분은요, 그 대통령의 글쓰기 아시죠? 그 책을 지으신 아주 유명한 작가님이시고요. 그분이 본인이 글을 쓰셨던 모든 노하우를 담아 강원국의 글쓰기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엄청 재미있어요. 제가 관심 분야다 보니까 참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책은 아껴서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막 메모도 하고 또 한쪽 읽고 다시 읽고 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이들 초등 교실 속 친구 관계 모습 오늘 말씀 좀 드릴게요. 친구 관계는 참 우리 엄마들의 늘 걱정거리죠. 근데 생각보다 엄마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요, 우리 상담 있잖아요. 학부모 상담 때 보면 이렇게 종이에 상담하고 싶은 내용, 어떤 주제로 상담을 필요로 하느냐라고 적어야 되는 글 안에 보면은 항상 친구 관계, 공부 이렇게 두 가지는 꼭 안 빠지고 있어요. 네, 뭐 그 외 건강 문제, 뭐 식사 문제, 생활 습관 여러 가지는 좀 다양한 편인데요. 공부랑 친구는 빠지지가 않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랑 친구 요 두 가지만 잡아도 초등 때 큰 걱정 없이 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잘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공부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친구 관계 말씀을 드릴게요. 교실에 30명이 있다고 할게요. 학년에 따라서 대부분 비슷합니다. 우리 친구들 1학년 입학해서부터 6학년 때까지 아이들의 그런 놀이 문화, 그 다음에 언어 습관 정도는 좀 차이가 있지만 친구 관계 구도, 학급 내에서 구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30명 중에 절반 정도가 남녀로 섞여 있는데요. 메이저 그룹이 생겨요. 네, 어느 학년, 어느 반이나, 메이저 그룹이라고, 그냥 메이저 그룹이라고 할게요. 메이저 그룹 아시죠? 제일 뭐 똑똑하고 목소리 크고 자기 주장 많이 하고 인기 있고, 네, 똑 부러지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친구를 적극적으로 그 그룹에 영입을 하면서 남자 한 대여섯 명, 여자 대여섯 명 이렇게 해서 남자 메이저 그룹과 여자 메이저 그룹이 생깁니다. 이 그룹이 이제 이 학급의 전체 친구 관계 구도를 끌고 가는 그룹이에요. 이 그룹에 속하기를 많은 어머님들이 바라시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그룹에 속하는 친구들은 전체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안 속하는 친구들, 속하지 못한 친구들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속상할 일은 아니에요. 메이저 그룹 친구들은요, 일단은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공부를 잘한다는 거. 초등에서는요, 공부 잘하면 인기 많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반장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를 좋아해요. 물론 잘난 척이 너무 심하거나, 너무 성격이 수줍으면 어렵겠지만, 성격이 비슷하다? 그러면 친구들이 신기하게 공부 잘하는 친구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일단은 호감. 우리 아이가 새학년이 돼서 탁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교실에 들어가면 저 친구랑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습니다. 공부 잘하는 건요, 어떻게 아냐면 전 학년도에 같이 이제 알면서 공부를 잘했던 걸 알고 있었거나, 혹은 이제 새 학기에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들어가는데 벌써 발표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이제 대답을 잘하고 하면서 공부 잘하는 게 티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친구들이 호감입니다. 그런 아이 가지셨다면 축하드려요. 네. 일단은 많은 친구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친구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공부 잘하는 편, 적극적인 편, 또 뭐 외모도 조금 좋고 한 친구들이 메이저 그룹을 형성을 할 거예요. 저 메이저 그룹에 못 속한 엄마이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막 둘 다 메이저 그룹에 속해가지고 잘 나가요. 그러면 제가 아닌 엄마의 마음은 모를 테고요.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이들은 굉장히 마이너들입니다. 이제 메이저 그룹들이 이렇게 딱 있으면요, 얘네들 그룹에 속하고 싶은데 속하지 못한 친구들이 생겨요.
여자 한 서너 명, 남자 서너 명 정도 생겨요. 이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이제 메이저들이 노는 걸 바라보죠. 보면서 같이 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친구들의 경우에는 가서 같이 놀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메이저들은 자기들이 항상 그 전체 교실 내 권력 관계, 서열 관계의 맨 위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끼워주지 않아요. 네. 그런데 여기 끼어 시도를 했건 안 했건 끼지 못한 그 나머지 친구들이 이제 메이저는 아니지만 그 다음 단계에 그 자기들만의 그룹을 또 만들기도 해요. 이 그룹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두세 명, 서너 명씩 이렇게 작은 그룹을 만들어서 놀고요. 자이든 타이든 혼자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그냥 이제 자기만의 색깔대로 갑니다. 혼자 놀아요. 그러다가 한 명의 친구랑 단짝이 되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그 소수 그룹 있죠. 두세 명 그룹에 끼기도 합니다. 친구 관계라는 건요. 그리고 이제 교실 내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그 중에서 어느 포지션에 속하냐는 사실 운이 되게 많이 작용을 해요. 실력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내 아이가 어떤 해에는 메이저 그룹에서 진짜 왕성하게 막 친구 관계를 넓혀가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한 해를 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맞는 친구를 못 만나서 막 교실을 빙빙 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였고 정해졌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이 아이에게 약이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그룹으로 보면 이런 분위기예요. 혼자 노는 친구들은 한 3, 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있습니다. 혼자 놀다가 단짝을 만나기도 하고 그룹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메이저 그룹들은 항상 친구들이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세다 보니까 그 안에서 권력 다툼이나 싸움이 종종 일어나요. 그러면서 떨어져 나오는 친구가 있고, 그 안에서 그룹이 해체되기도 해요. 2그룹 정도로, 3그룹 정도로. 그러면서 뜻밖에도 소수의 친구들끼리 놀던 약간 내성적인 성향의 친구들과 혼자 놀던 친구들이 갑자기 또 많은 친구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그룹이 재배열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겨요. 1년 안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 아이가 단짝이 있으면 엄마 마음이 편하죠. 그죠? 단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없는 해가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단짝이 딱 한 번 있어 봤어요. 네. 제 고학년인데 그 중에 한 번만 단짝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되는 친구를 만났고요.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소수 그룹 정도에 이렇게 속해서 약간 마이너처럼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단짝이 있으면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둘만 계속 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조금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에 너무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막 사랑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그 대학교 때 보면은 연애하느라고 과 일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그 남자친구랑 깨지고 나면 새삼스럽게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약간 그 혼돈의 시간을 겪는 것처럼, 단짝으로만 계속 붙어 지냈던 친구들이 일단 마음은 편하고 학교 가서 즐겁기는 한데요. 이 단짝이 깨졌을 때 후유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짝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랑 두루두루 잘 지내놓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단짝이 언제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엄청 깨집니다. 네. 3명이 놀면 엄마 마음이 아프죠? 그 중에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 둘은 친하고 우리 아이가 소외될까봐 얘네 둘 또 금방 깨져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거나 아이를 너무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요. 언제 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셋이 잘 지내거나 한 명의 친구가 메이저 그룹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넷이 되게 친하게 지내게 되기도 하거든요. 엄청 다변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랑 단짝이 있는 거 너무 좋고요. 우리 그룹이 있는 거 너무 좋은데요. 교실 안에 많은 친구들, 모든 친구들과 어느 정도 이상의 그런 좀 편안한 관계를 유지해 놓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그룹이 깨지거나 그룹에서 이렇게 좀 튕겨 나오게 되거나 단짝과 헤어졌을 때 우리 아이가 너무 큰 상처 없이 교실 안에서 생활을 무난하게 잘 하고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 아이가 아무리 지금 메이저 그룹에서 잘 나가고 있어도, 혹은 우리 아이가 이제 진짜 영혼의 단짝을 만났다 하더라도요,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잘 유지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또 단짝이 딱 한 명 있었는데 단짝이 전학 가는 경우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네, 저도
저희 아이가 그런 일을 겪었어 가지고요.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막 따라가고 싶었어요. 단짝 잘 생기지도 않는 아이가 정말 간만에 단짝이 생겼는데 전학을 간다고 해서요. 그때를 대비해서 내 친구들이랑 두루두루 지내놓는 거, 그리고 엄마 마음속에 그래 단짝은 없지만 그룹에서 이제 같이 놀지 못하지만 심하게 싸우고 나왔지만 그렇지만 우리 아이 잘 지낼 거야 라고 믿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아이를, 애가 좀 이제 뭐 누구랑 싸우고 왔다고 아이의 친구 문제에 일희일비하는 것처럼 지옥이 없어요.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는 우리 바쁘셨잖아요. 바쁘시고 자식이 많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 그러니까 자식의 친구 관계에 일희일비할 기회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 경제적 여유가 부모님 세대보다는 확실히 있잖아요.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아이들 친구 문제에 일희일비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친구랑 싸우고 오면 엄마 기분이 더 안 좋고, 아이 단짝이 깨지고 나면 엄마가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시지 말고 너무 깊이 개입하시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그룹에서 튕겨지고 혼자 남겨지고 소수 그룹에서 갔다가 또 큰 그룹에 가보고 단짝을 만났다가 깨져보고 단짝이 전학 가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요. 친구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예방주사, 네. 나중에 정말 회사에서, 정말 가족 관계에서, 연인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겪겠죠, 당연히. 우리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봤어야 어려움을 겪을 때, 네, 잘 금방 나올 수 있어요. 한 번의 어려움도 없던 친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어른이 되면 분명히 정말 너무 괴롭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시련을 겪을 건데요. 그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어렸을 때 겪었던 다양한 인간관계의 힘으로, 그 경험으로 이겨낸다고 생각을 하세요. 혼자 노는 친구들,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실 안에 서너 명 정도, 많을 때는 대여섯 명 정도 되고요. 적을 때는 한두 명, 서너 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혼자 놀고 있어요. 혼자 놀던 친구들은요, 자기 성향이 맞는 친구가 생겨서 단짝이 되기도 하고 소수 그룹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이도 저도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정말 너무 친구들이 비호감으로 느끼는 그런 너무 폭력적이거나 지나치게 막 좀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너무 이기적이거나 하는 친구들은요, 타의로 자기는 정말 친구를 만들고 싶은데 혼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고 혼자서 이렇게 있어도 혼자 있는 시간이 꽤 나는 즐겁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안 놀고 그냥 혼자 놀아요. 근데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아이가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계속 외톨이가 된다, 친구들이랑 관계가 계속 어렵다라고 한다면요, 아이를 점검은 하셔야 돼요. 아이한테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계속 매년 계속 그런다라고 하면요, 아이한테 어떤 행동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나치게 잘난 척이 심하고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지나치게 지저분하고, 우리 초등 친구들이 지저분하다고 느끼는 건요, 어떤 거냐면 코를 파거나 코를 풀고 나서 손을 씻지 않거나, 아니면 화장실 갔다 와서 뭐 손 씻지 않고, 아니면 손으로 음식을 먹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행동들, 위생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친구들이 되게 싫어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했을 때 콧물이 막 질질 나오고 하는 거,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가 조금 그런 부분이 약하다라고 하면요, 친구들이 싫어할 만한 행동은 화장실에 가서 해결을 하고 오는 것으로 아이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희 아이도 재채기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툭 하면 재채기가 많이 나고, 콧물이 있을 때는 재채기 할 때 콧물이 같이 나오거든요. 가장 걱정했던 게 친구들이 더럽다고 안 놀아줄까봐, 그게 걱정스러웠고,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매일 훈련시키는 게, 재채기 할 때 휴지로 막고 하고, 그 다음에 다 재채기 하고 나서는 이거 다 잘 버리고 손 씻고 오고 해서 친구들이 막 더러워 이런 느낌 가지지 않도록 이제 그런 것들 신경 쓰고 있고요.
혼자인 친구들이 또 자기 스스로 혼자라고 그냥 혼자 놀아도 괜찮다라고 할 때는요, 그냥 그래 괜찮아, 그래 올 한 해는 그냥 혼자인 시간도 즐겨봐 라고 하면서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 관계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심리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건데요, 그거를 그냥 엄마가 늘 비슷한 종류의 눈길로 바라봐 주면서, 그래 힘들겠네, 근데 잘 이겨낼 수 있지, 엄마 도움 필요하면 이야기해, 그리고 엄마 도움도 필요하고 선생님 도움도 필요하다면 우리 같이 선생님한테 좀 말씀드려보자 라고 하면서요, 아이가 지금 힘들기는 한데 내가 어떻게 해결은 해볼 건데 안 될 때는 엄마랑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해결할 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엄마는 말만 하면 잔소리를 하고 혼낼 것 같으면 나 혼자 무조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너무 절망스럽죠.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 힘들어도 해결해보자, 잘 이겨내보자, 그리고 엄마 있잖아, 그리고 뭐 친구 없으면 어때,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화목한데 우리 가족들이랑 여행 다니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아이가 할 수 있으면 최고 된 거예요. 네.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절대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세요. 네. 친구 없다고 죽는 거 아니고요. 친구랑 싸웠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면 돼요. 아이들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아이가 어려움이 있지만 뭐 그럭저럭 100은 아니지만 50 정도의 그런 어떤 결과물로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아이 잘 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에 엄마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지 않아도 힘든 게 우리 엄마들이에요. 그것까지 힘들면 너무 힘들어요. 네. 마음 좀 편안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